예, 최근에 부영주택이 과도한 임대료 인상으로 지역사회의 거센 반발에 지금 부딪히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전주대학교 부동산학과 민규식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국 지금 뉴스에서 나왔듯이 22개 지자체에서 부영아파트 임대료 인상 관련해서 공동 대응에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예, 불씨가 지금 커다랗게 번졌어요. 네.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원래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영이라고 하는 주택임대 사업자가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무리한 임대료 인상이 있을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클릭 이 사람으로부터 출연 제의를 받고 네. 제가 이 문제를 접근을 해서 파악을 하다 보니까 예. 지금 부영주택의 임대료 인상 자체가 법 규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고 이에 대한 결론에 따라서 결국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 주민들이 부영주택이 가지고 있는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반발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 이런 과정에서 오늘의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것으로 봅니다. 네. 그 시초는 전주시에서 이미 부영을 고발했었죠, 얼마 전에. 네. 그러면서 이제 전국으로 번져나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를 깊이 이제 파악을 하면서 전주시의 이번 고발 사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오히려 저는 전주시의 이번 부영 임대료 인상, 임대료 인상과 관련돼서 그 올바른 행정 조치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칭찬해주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집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임대주택에 대해서 잘 모를 수가 있잖아요. 주택이라든지 아파트도 내 집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구조가 어떻게 돼 있고 어느 정도나 올려주는 구조길래 임대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어려움에 처할까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배경 지식을 좀 주신다면요. 그거는 이제 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그런 구조보다는 일반 개인들 간에 무주택자인 경우에 있어서는 남의 집을 빌려서 사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임대주택의 경우에 있어서는 정부에서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일환으로 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서 마련한 어떤 수단으로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건설하는 임대주택의 경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같은 구조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빌려 쓰고 임대료 지급하고 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제 무주택 서민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결국 소득 수준이 그다지 바람직스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녹록하지 않은 임대 정책의 가장 기본적인 밑바탕에는 임대료를 규제하는 측면이 있고 한편으로는 또 저소득계층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를 제대로 내지 못하니까 임대료를 보조하는 그런 수단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경우에 있어서는 임대주택의 임대료 규제하는 그런 측면에서 임대료 인상을 제한을 하고 어떤 제한 장치를 만들어놨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았다. 이런 것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요약해 보면 임대 사업자의 경우에서도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임대 사업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임대 주택을 살고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녹록지 못하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이상은 임대료를 인상해서는 안 된다, 매년. 그런 규제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정부에서 그만큼 보조를 해줬기 때문에 그만큼 임대료 수준이 다른 임대주택보다도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의미하고요. 민간 건설업체에서 임대주택을 지어서 그러니까 임대하는 경우를 민간 건설 임대주택이라고 하는데 공공건설 임대주택은 민간 건설 임대주택보다는
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임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또한 두 당사, 그러니까 민간건설 임대주택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행태입니다. 그래서 민간건설 임대주택이건 공공건설 임대주택이건 간에 임대료 규제는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지금 차트를 가져오셨는데 차트를 보면서 우리 사례죠, 전주시. 네,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카메라가 잘 보일 수 있게 조금만 세워서요. 네. 하가 부영 임대 아파트 임대료 인상 법적 고려 요인입니다. 네. 임대료를 인상하기 위해서는 그 임대주택법에서 두 가지의 사항을 고려해야 된다, 고려하여 증액해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려 사항 중에 하나가 지금 여기에 나타나 있는 주거비 물가지수고요. 주거비 물가지수. 네, 주거비 물가지수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주거비 자체가 즉 자가주택을 가지고 있더라도 남에게 임대를 그 집을 임대 산다고 가정을 하고 임대료를 지급하는 그 임대료가 자가비, 그러니까 주거비로 계상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거비 물가지수라고 하는 것은 지금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지수 중에 한 항목으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대료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비 물가지수 그다음에 한국감정원에서 전세가격 지수를 지금 만들어서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 전세가격의 추이와 같은 것들을 살펴본 상황 속에서 그러면 결국은 임대료 수준이 어느 정도 상승했느냐, 어느 정도 감소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고려해서 증액해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바로 고려 요인으로 제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거비 물가지수하고 전세 가격지수. 전세는 참 지구상에서는 우리나라만 있는 거라면서요. 전주시가 1.9%고 부영주택이 2.6%입니다. 통계청의 주거비 물가지수인데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전주시는 이 두 가지의 것에 의해서 즉 전북의 주거비 물가지수와 전주시의 전월세 가격지수. 한국감정원에서는 전세가격지수만 발표를 하는 게 아니고 월세가격지수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월세 모두 임대와 관련된 지수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합해서 지수를 파악을 해놓은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평균하니까 1.57이 나왔고 지금 다른 것들을 감안을 해서 2.6%를 조정 권고를 했던 겁니다. 그 다른 것들은 이제 기타 요인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기타 요인으로는 지금 부영주택에서 너무 강하게 접근을 하기 때문에 기존의 전주시에 존재하는 공공건설 임대주택, 즉 공공임대주택이라고 요즘 표현하는데 공공임대주택, 즉 LH나 전북개발공사가 지금 건설해서 임대하고 있는 임대주택의 임대료 상승률 등을 감안해서 약간 올려준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조정 권고가 적절하다. 아닙니다. 이게 조정 권고 아닌데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불거진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영주택에서는 이 두 가지 것을 얘기를 하면서 2.6%, 2.5%를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인근이니까 지금 하가지구의 부영임대주택 주변 지역에 있는 3개 단지의 아파트의 전세가격 상승률 등을 감안을 해서 그거를 감안을 했더니 지금 5.4%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상한선이 5% 수준이니까 5%로 정했다, 결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즉, 자, 원래는 이제 이게 한국감정원에 제가 전세가격 지수라고 표현을 했지만 지금 법 규정상으로는 전세가격의 변동률입니다. 인근 지역의 전세가격 변동률이에요.
자, 인근 지역의 전세 가격 변동률을 확대 해석을 해서 예. 즉 무슨 얘기인 거니? 여기 한국감정원의 자료 파악은 물론 인근 지역의 실제 전세 가격 상승률을 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런데 사실은 이 부분은 법이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아니고 예. 자의적으로 자기들이 그 임대료 인상 수준을 맞추기 위한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이게 고려가 됐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예.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이게 빠진다면 그 부영주택에서 주장하고 있는 주거비 물가 지수가 2.6%, 예. 그다음에 전세가격 지수가 2.5%. 네. 자, 전주시 거보다 통계가 또 달라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것만 의한다면 2.5%니까 평균 예. 2.5% 수준에서 사실은 임대료가 인상되는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 지금은 5% 수준이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자, 이제 더더욱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자, 전주시가 계상한 숫자와 수치와 네. 부영주택이 제시한 수치와 전혀 다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군요. 자, 전주시에서는 전라북도의 주거비 물가지수를 파악을 했고 부영주택에서는 전주시의 주거비 물가지수를 파악을 했다는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제가 이번에 출연 제의를 받고 제가 이걸 검토할 수밖에 없는 구조. 예. 그래서 제가 통계청에 발표된 자료들을 찾아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주거비 물가 지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되니까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 지수에 포함된 그러한 것이라고 파악된다면 예. 자, 통계청에서는 전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를 발표를 하고 있고요. 예. 월 단위로. 네. 그다음에 시도의 소비자 물가 지수만 발표하고 있지 시군구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네. 결국은 전주시가 얘기하고 있는 전라북도의 소비자 물가 지수 중에 주거비 물가 지수가 계산된 이 수치가 오히려 정확하다. 자, 그렇다면 2.6%는 어떻게 나왔느냐? 예. 전혀 파악될 수 없는 자료에 의해서 만들어진 수치가 아니냐라고 하는 의구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 네. 지금 밑에 전세가격 지수나 여기 전세가격 지수, 여기는 이제 전세가격 지수고 여기는 전월세 가격 지수입니다. 네, 월세까지 포함되고요. 네, 월세까지 포함된 거고요. 네. 자, 그런데 1.24%, 2.5% 사실은 그다지 편차가 크지 않아야 됩니다. 네. 크지 않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2배 차이가 날 겁니다. 2배 차이가 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는 전주시고 하나는 덕진구로 이제 비교를 했네요. 예. 자, 그래서 제가 사실은 JTBC 시사 진단에서 토론 프로그램도 출연하셨었죠. 네. 이 부분을 지금 방송을 했었거든요. 네. 그 방송에 의해서 부영주택에서 주장하는 바는 자, 전주시고 여기는 덕진구이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다시 한국감정원의 자료를 파악할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국감정원의 전세가격 지수, 전월세 가격 지수를 파악을 했습니다. 예. 이게 2016년도 10월, 그러니까 작년이네요. 2015년도 9월부터 16년도 10월까지 1년의 상승률 추이입니다. 즉 전세가격 지수는 1.58%, 1.58%가 상승을 했고 덕진구는 1.68%가 상승했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편차가 커서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전주시는 덕진구를 포함하는 수치이거든요. 그렇죠. 완산구의 수치가 영향을 미쳤을 따름이지 예. 그렇게 큰 편차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 얘기하는
밑에 이제 전월세 가격 지수도 그다지 크지 않고, 자, 그 다음에 전세 가격 지수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큰 편차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렇죠. 네. 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부영 측이 제시한 예, 게 부영 측이 제시한 덕진구의 전세 가격 지수는 제가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1.68%에 불과합니다. 네. 자, 이것과 이것의 편차는 그다지 크지가 않죠. 그런데 이와 같이 2.5%까지 큰 편차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과연 이게 어떻게 나온 추출된 수치일까라고 하는 의구심, 이것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오차 범위가 너무 크네요. 너무 크죠. 예. 결국은 정부에서 제시한 5% 상한선에 맞추기 위해서 통계가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건 아닌가, 조심스럽게 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부영주택의 자료 요청을 해봐도 저는 지금 왜냐하면 요즘 IT 시대에 네. 컴퓨터가 발달되어 있는 시대에 지금 정보는 서로가 공유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추출된 수치가 이와 같이 큰 편차를 보인다는 것 자체에 이거는 문제가 있는 수치가 아닐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과정을 본다면 결국은 지금 말씀드린 이 임대료 인상의 법적 고려 요인이 나타나 있는 조항이 임대주택법 20조 2항입니다. 네. 20조 2항인데 예. 그 20조 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겠느냐. 위반한 것은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 위반과 관련해서 결국은 전주시의 행정적인 조치들, 예컨대 형사고발이라든지 예. 과태료 처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합당한 것이 아니냐. 자,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한다면 그야말로 부영주택이 임대주택을 가지고 있는 시군구의 예. 자치단체 장들은 발끈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의 원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어려운 분들이 또 이렇게 임대주택에 거주하게 되는데 그렇죠. 내 집 없는 서름도 참 큰데 예, 이 임대료 인상 1%, 2% 숫자 올라가면은 내야 되는 돈 금액도 상당해집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하가지구의 경우에 있어서 뭐 1년 동안, 2년 동안 뭐 1,000만 원 예. 또는 800만 원 수준의 임대료를 인상을 해줬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야, 매달 뭐 50에서 100 그렇죠. 정도가 더 예. 내야 된다는 얘기인데 예.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예. 얼마나 또 마련하기 힘든 금액입니까?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을 부영주택이나 예. 이런 기업들이 민간 부분에 있는 기업들이 시나 자치단체하고 조정하기 전에 예. 의논을 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강제 조항은 아닌가요? 원래 이제 강제규범이죠. 예. 사실은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증액해야 한다. 그러니까 즉 어떤 상한선을 유지하면서 상한선의 범위 내에서 네. 증액해야 한다라고 하는 강행 규정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법 규정의 해석의 애매모호성, 즉 지금 얘기하고 있는 주거임물가지수와 전세가격지수는 고려만 하면 되고 그 임대료 인상 가액의 결정은 임대사업자가 자유재량으로 네. 상한선 그 부분에 맞추어서 지금 이런 것이 지금 문제의 발단이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치단체에서도 2년에 5%를 넘지 않도록 예.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임차인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예. 예. 지금 사실은 임대료를 증액하는 상한선으로 지금 5%라고 하는 것이요. 이게 이제 원래 그 근원, 역사적인 근원을 찾아오면 예. 과거에 1984년도 6월에 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있습니다. 예.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사인 간의 임대차 관계에 있어서 임차인들이 너무 피해를 보기 때문에 민법의 특별법입니다. 예. 민법의 특별법으로 제정된 것인데요. 제정되면서 즉
임대료를 규제한 조항이 바로 임대주택보호법상의 7조에 나타난 겁니다. 예. 이게 5%입니다. 84년도에 제정이 돼서 자, 그 5% 수준을 임대주택법, 정부에서 임대주택 사업의 임대주택 정책의 일환으로 임대주택을 촉진하기 위한 일환으로 임대주택법을 제정을 하는데 임대주택법에서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7조를 원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5% 수준이 지금 임대주택법의 상한선, 즉 임대료 증액 상한선으로 나타난 거죠. 네. 자, 이게 지금 1917년이니까 거의 한 33년 정도가 될 겁니다. 33년 동안 사실은 이 규정이 바뀐 적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원래 사회가 변화하고 그다음에 경제가 변화하면 네. 과거의 법이 거기 그 변화에 맞추어서 개정이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 규정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33년의 기간 동안 한 번도 손질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자, 이런 측면에서 예. 특히 이제 최근에 들어서 저금리의 경제 상황 속 그렇다면 임차인들의 임대료 인상을 규제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라면 자, 연 5% 증액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즉 연간 그만큼 더 금액을 지불한다는 의미니까 네. 손실이 발생한다거나 또는 반대 역으로 생각하면 임대사업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죠. 예. 자, 그렇다면 그러한 수익을 연 5%씩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것이냐. 이런 것들은 한번 고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에서 조정 필요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 조정이 그런데 네. 어떻게 그 뭐 22개 전국 지자체도 지금 나서고 있는 공동 대응하는 상황인데 네. 보형주택의 조정이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하고 계시는지요? 혹시라도. 법 규정을 제대로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과오에 대한 기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임대주택 사업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임차인들이 어떤 측면에서는 고객이거든요. 자, 사업자가 고객을 만족시키지 않는 상황 속에서는 네.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겠죠. 고객 만족을 시켜주지 않는 사업자 경우에 있어서는 문제가 발생을 하죠. 지금 구조가 그런 구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고객을 만족시켜주는 즉 고객에게 적당한 인상분, 고객이 받아들일 만한 예. 인상분. 자, 그거는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변 지역의 전세가격 지수, 자, 전세가격 지수가 이 정도 상승했어요. 그렇다면 이만큼은 우리한테 올려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하는 임차인들에 대해서 예. 그러한 허락을 납득할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수치를 제시하고 알겠습니다. 그러한 임대료 인상 작업이 네.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주거비 물가 지수라든지 오늘 봤던 전세 예. 가격 지수가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 오차가 큽니다. 다시 네. 한번 부영주택이 검토했으면 좋겠고요. 예. 마지막으로 또 나오셨으니까 예. 우리 전주가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자고 일어나면 아파트 올라가고 있다. 건물 들어서고 공장 들어서고 해야만이 기업이 이전해 와서 일자리가 늘어날 텐데 아파트 사야 됩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예. 저는 지금 전주시의 인구가 그야말로 지금 공장들이 입주하는 상태에서 결국 인구가 증가하는 시스템이라면 아파트 사도 괜찮죠. 예. 즉 아파트 가격은 인상될 겁니다. 상승될 걸로 예측할 수 있는데 하지만 전주시의 인구는 정체돼 있고 그 다음에 오히려 더 빠져나가는 구조라고 한다면 지금 지속적으로 공급되고 있는 아파트, 주택 이런 것을 감안을 할 때 결국 수요 공급의 법칙에서 공급이 넘쳐나면 네. 결국 가격이
하락하지 않을까, 하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주택 보급률도 안 따져볼 수가 없죠. 그렇죠, 당연하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꼭 부영 측이 보고 조정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며칠 전 뉴스 보니까 한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또 거액의 돈을 지역사회에 있는 대학에 기부를 하셨던데요. 이렇게 가슴이 따뜻한 분들이 우리 지역에는 참 많이 살고 있지 않나, 또 훈훈한 뉴스였던 것 같습니다. 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